젊은 그 시절 교문을 나설 때 조국 앞에 무엇을 맹세했던가. 제자들 모두를 영웅으로 키워 조국 앞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생을 고스란히 조국에 바친 교육자의 양심은 조국의 미래. 안녕하십니까. 바른 목소리 정북방송의 홍강철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북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을 나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방금 부른 노래는 북한 선생님들이 사범대학과 교훈대학이 그 교종을 나설 때 부르시는 노래들입니다. 인민학교 시절에는 저는 김기옥이라는 선생님이 1학년 때 담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이모님이 담임을 했었습니다. 그 선생님들 때문에 제가 8살부터 분단위원장이라는 이런 직책을 맡았었고, 그때부터 각종 이런 그 정치 행사들에서 학생 간부로 활동했던 겁니다. 고등중학교 시절에는 또 1학년 때 그 담임은 혁명역사 선생님이셨거든요. 유정이라는 선생님이 맡으셨고요. 2학년과 3학년 시절에는 수학 선생님이시던 류명숙 선생님이 맡으셨습니다. 근데 류명숙 선생님이 아버지가 무산광산 공업시험소 소장이셨거든요. 제일 동포셨습니다. 오빠는 보천보 전작단 거기 작곡가 지휘자셨고요. 고등중학교 시절에 한번 집에 휴가 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권총천 호위군관들 2명이 호위해가지고 집에 휴가로 왔더라고요. 보천보 전작단, 왕자산 경음악단 이런 중요한 예술단체에서 복무하는 이런 예술인들은 그렇게 호위병들이 따라다닙니다. 그 류병식 선생님은 저희를 공부시키겠다고 무척 노력하셨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셨거든요. 한 동네에 사셨는데 저녁이게 되면 공부하러 집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요구성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 가게 되면 선생님이가 제일 동포셨으니까 안고모찌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어머니가 우리 가게 되면 계속 안고모찌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 안고모찌를 얻어먹는 재미에 선생님네 집에 수학 공부하러 계속 갔었습니다. 저녁이면.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들은 연애하는 걸 봤는데 우리 그 유명식 선생님은 연애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시다가 저희가 고등중학교 4학년 때 결혼식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을 했어도 그 학기 중에는 남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만은 그 유독 청진에 있는 그 시집에 그 남편 따라서 갔거든요. 학교 중에. 근데 그 남편분도 제일 동포셨는데 그 일본에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 할머니가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학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가셨고요. 그 선생님이 가신 이후에는 최완숙이라는 선생님이 담임 맡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무산군 성천남자고등중학교 그 졸업생들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득살이 센 선생님이거든요. 그 선생님 수학 배워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4학년 때부터 사로총무원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 상급반 형님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우면 제가 덩치가 작으니까 맞기가 일쑤였죠. 그러면 또 선생님이 그 상급반 그 학급에 들어가서 우리 사로총부위원장 누가 때렸어? 그림이 들어가서 또 패주고 또 돌아오게 됐었죠. 제 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최한숙 선생님도 우리 그 한 마을에 살았거든요. 대체로 선생님하고 한 마을에 사니까 다 그렇게 편듭니다 또.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학교 쪽으로도 문제 제기하고 저하고 싸우는 그 형님들도 비판무대에 세우고 비판하게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생님도 또 고등중학교 5학년 때 평성에 시집을 가셨습니다. 남편이 국방과학원 연구사에 있거든요. 그때 그 결혼식 때도 그분 결혼식 때도 호위군관들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고등중학교 6학년에 올라가던 1989년도 8월에 우리 남녀공학을 전국적으로 실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무산영공중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동네 친구들하고 함께 3번 고등중학교라는 데로 전학을 갔습니다.
거기를 가서 처음에는 조국천 선생님이 우리를 담임을 했었죠. 화학을 배워주셨는데 그 별명이 조국산천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20대 중반이셨는데 그 장가 들어서 그 학교 옆에 있는 그 건물을 하나 이렇게 그 수리해가지고 그 가정집으로 만들어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나이가 어리다 나니까 거기다 또 남자고 하다 나니까 저하고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담임 교체해달라고 제가 학교에 제기를 했죠. 정식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교체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철없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때는 저도 어렸으니까 그런 생각까지 깊이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천 선생님이 담임을 내놓고 또 혁명역사 배워주시던 장춘월이라는 선생님이 우리를 담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졸업까지 시켜주셨죠. 저는 군사복무를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조국천 선생님에 대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병사 생활을 하면서 거의 해마다 제가 표창구관을 갔었는데 그 표창구 가게 되면 목요일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조국천 선생님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훗날 제대돼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건재공장 실험실 실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실험실 그 설비들 때문에 선생님을 만났었는데 그때는 그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제가 표창과를 받고 제가 오게 되면 선생님이 또 제가 안 좋은 그 기억을 되살릴까봐 우정 피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는 그 선생님하고 그때 잘못된 저희 행동에 대해서 제가 사죄를 했었죠.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뭐 다 풀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도 후에는 제가 제대돼 왔을 때는 그 무산혁명사석관에서 보존실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의 그 무산영웅중학교 제가 다니던 시절에는 성천남자고등중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는 그 북한 최초의 여성 전투기 비행사 공화국 영웅이죠. 태선이라는 분 미국에 가서 부시를 만나서 회담을 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용 차수 그리고 또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을 비롯해서 13명이 공화국 영웅 로록 영웅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영웅중학교로 부르는 거죠. 우리 선배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북한의 인민학교 고등중학교들에는 소련단 사로총 지도원 선생님들 계십니다. 남한으로 말하게 되면 학생부 선생님들 비슷하다고 해야겠죠. 인민학교 시절에 소련단 책임지도원 선생님은 리영모라는 분이셨거든요. 우리가 졸업한 이후에 노동신문사 기자로 조동되어 가셨습니다. 북한에서 기자를 하셨다고 하는 이런 탈북자분들이 계시던데 그 사람들이 경력 들어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북한에서 기자라는 직무는 시군당위원회 지도원보다도 높습니다. 대학 졸업증이 있다고 해서 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능력과 자질, 충실성이 건열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남한에 온 탈북민들 중에도 뭐 북한에서 기자를 했다고 하시는 사람들 있죠. 예? 근데 그 사람들 그 방송하는 수준을 보게 되면 아닙니다. 그 수준이 너무 낮은 겁니다. 그리고 고등중학교 시설에는 우리 학교가 1500명이 넘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소련단 사로총 책임지도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소련단 지도원은 박원숙이라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당시 군당 책임비서의 맞딸이었습니다. 책임지도원은 한병수라는 분이셨고요. 그분은 저희 친구인 박일남이라는 친구의 그 외사촌형이었거든요. 언젠가 제가 페이스북에 아이적에 제가 주먹질하는 세계에 들어서게 됐던 일에 대해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저희 배를 칼로 찌른 그 친구가 박일남이었거든요. 그때 그 박일남이 내 배를 칼로 찌른 이후에 그 박일남이 형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형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일남이 그러다가 군대에 갔고 방어사령부에서 사령관 대기차 운전수 하다가 초기복무로 떨어져서 평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박일남이하고도 훗날엔 다 친구였고요. 한병수 선생님은 그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홀로머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소련단 지도원이셨던 그 박원순 선생님하고 사랑을 하게 되시고 후에 결혼까지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으로 말하면 사내연애를 한 거죠. 학교 안에서 교정연애를 했다고 봐야죠. 제가 떠나기 전까지 그 한병수 선생님은 무산혁명사석관 관장을 하셨고 박원순 선생님은 무산군 인민위원회에서 표창과 지동을 하셨습니다.
남녀공학을 해서 삼봉중학교로 전학한 이후에는 제가 학교 사료총 현장을 했거든요. 그때 사료총 책임지도는 문정식이라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또 군대에서 특수부대에서 복무하신 분이거든요. 특수부대에서 복무하시고 제대된 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사료총 책임지도를 하셨는데 술을 대단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또 우리 또 한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집에서도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깝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경성 고등물리 전문학교 시설이 담임 선생님은 양만성이라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옛날 육군단 사관 양성소 거기서 체육교관을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군사칭으로 중수하셨는데 대단히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등물리 전문학교에서도 체호등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기숙사 사감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황광철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또 북한에서도 이름 있는 534 군부대 출신이었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534 군부대라고 하면 어떤 부대냐고 압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위원장 했으니까 그분도 저하고 관계가 대단히 좋았죠. 훗날 제가 한경북도 고등학교를 다닐 때 경성에 계시는 이 선생님들을 만나러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황강철 그 사감 선생님은 경성군당에서 조직부부장으로 근무하고 계셨고 양만성 선생님은 경성군당 학교 군당학교 군사교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인민군에 입대한 이후에는 많은 스승님들이 계셨습니다. 구대원들부터가 신입병사들을 가리키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의 스승님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건조가 군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그 학교 졸업할 때 우리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노래, 그 노래를 좀 그 가사를 조금 바꿔서 부르거든요, 우리가. 내 젊은 그 시절 교문을 나설 때 조국 앞에 무엇을 맹세했던가. 병사들 모두를 영웅으로 키워 조국 앞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생을 고스란히 조국에 바친 지간의 양심은 조국의 미래. 지휘관은 부대의 지휘 관리자이기 전에 병사들을 교육해야 할 의무를 지닌 교육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스승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제가 물론 한생을 고스란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해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의 그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남과 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하나된 조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죠. 선생님들께 바치는 노래로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북에서 학생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입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추억은 많아도 학창시절 선생님을 잊을 수 없어라. 우대로는 이 땅에 참된 아들 딸로 우리를 키워준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